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강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의 감정 수업 또는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이제 수업인데, 이건 이제 불자들을 위해서 불교를 이용해 가지고 잡다한 현대에 스트레스가 많고 번뇌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것은 불교 자체도 이제 합당한 그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그 서양에서 현대 심리학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을 혹시라도 불교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자기들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조금만 있으면은 그 불교에 대한 믿음이나 유용성이나 가치를 더 빨리 캐쳐봐 가지고 아마 불교의 제2의 전성시대는 서양 국가에선 선진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에 중국은 저렇게 있고 일본도 저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희망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라도 서양인보다 더 빨리 불교 문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를 진짜로 선도하는 선진의식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학자들도 양성해야 되고 서로 탐험을 해야 하고 탐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서심리학의 하나의 일종이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감정 수업은 정서심리학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저자인 이제 서광 교수가 자존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진짜 이제 이거는 내가 추구하는 뇌짱으로 삽시다에 합당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 심리학을 도입한다. 나로서는 자아 자부심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불교의 심리학을 이용해서 진짜 필요한 자아 자부심을 강하게 참되고 왜곡되지 않게, 그림자가 더덕더덕 붙지 않고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페르소나라 할지 껍데기라 할지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불교 지식을 동원하면 좋지 않느냐. 사실 융사상에서도 정신분석학자도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어떻게 해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문학에서도 마찬가지가, 서양의 유명한 뭐 헤르만 헤세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저 지식인들은 전부 동양의 불교를 할 텐데 굉장히 심취하고 알려고 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부심이랄지 자아랄지 그런 것은 수없이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뇌짱으로 삽시다 그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추구하는 게 이제 뇌짱으로 삽시다로 이제 합당한 게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 심리학을 통해서 자존심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먼저도 이야기한 이제 불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완전한 성숙된 자아 자부심을 완성시키는 그게 바로 불자가 되는 거다. 마지막까지는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 없이는 어떻게 부처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게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불교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불교 심리학이나 현대 심리학이나 같은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마당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광 교수가 강조하는 자존심을 어떻게 불교 심리학을 통해서 발전시키느냐. 당신의 자존감은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다고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모자라다. 자신에게 타인에게는 인정도 잘하고 사랑도 하는데 왜 자기 자신한테는 사랑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느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부정적인 과거력과 역사의식이 있고 뭐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의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대 자심리학에 있어서는 왜곡된 것, 참되고 강한 자부심이 그게 주 목적인데 돈에 관계가 됩니까? 비교를 한다든가 그렇게 혈연, 지연, 학연에 그냥 몰려가지고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잖아요. 국방이랄지 장래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말이야. 다시 또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있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또 어떻게 또 헤쳐나가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강대국 없이 우리가 강대국을 어떻게 해봐요. 강대국을 이용해서 역학적으로 잘 이용해서 전술적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서바이벌 생존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쓰는 능력이 투철해야지 살아남지 어떻게 살아요. 참 답답해서. 근데 이제 자신을 사랑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부심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부심이라고.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사랑만 넣지 사랑을 생취할 수 있는 자아의식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자아의식 없이 자존감은 절대 생기질 않아요. 100%. 그러니까 진실적으로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고 행복을 올바른 의의가 있는,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자부심을 올바르고 확실하고 왜곡되지 않고 그림자가 있다든가 거기에 페르소나가 붙어 있다든가 그리고 잡다하게 그렇게 정리를 못하면은 발전할 수 없다. 그것을 이제 이 저자가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과 행복에 유관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민주화 정도랄지 우리나라가 뭐 1등이랄지 집단 간의 갈등이랄지 그런 게 굉장히 아직도 다시 이야기지만 우리 자체의 내적인 성숙도, 자아자부심, 내적인 것하고 외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을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뭐 방역을 조금 잘했다고 우쭐대고 남비 현상으로 뭐 일본 사람들을 무시하고 뭐 그렇게 머리 없는 짓거리는 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과거에 강의 때도 일본 사람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마라. 그것은 차원이 낮은 싸움이란 말이죠. 차원이 높은 싸움은 뭐냐면 자존감 대결이라고. 자존감 또는 자부심. 그 차원이 달라요 벌써. 그러니까 자존감이랄지 자부심은 돈하고 서로 우쭐대고 그 견주하고 이게 얄팍한 싸움, 그런 게 싸움질이 아니에요. 자부심을 제대로 한 자부심이나 또는 자존감의 대결은
그 내부적인 능력이라고. 내부적인 건 간단히 말해서 물건을 누가 세심하게 잘 만드느냐, 누가 더 친절하게, 진짜 마음은 이제 잘 모르게 일단은 친절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외국 것을 잘 모방하고 잘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것도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본의 과거에 100년 동안에 충분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지 않아요. 누구한테 배워요? 지금 동양 국가에서 성공한 나라가 일본 말고 뭐 특별하게 뭐 나라가 있겠어요? 배워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싫어해서 속으로라도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것을 분간 못하고 머리가 신중하지 못하고 깊지도 못하고 넓지도 못하고 우물하게 개구식으로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고 정책을 세우고 대처를 하고 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바로 또 나타나요. 아, 이거 세계의 눈이 어떤 눈인데 수천 년 먹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류 문명에서 그런 해안이나 통찰력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정말이면 우리는 뭐 다 알잖아요. 선진국가가 아니다고. 노벨상 없는 그런 이제 아직 수준이 아직 안 됐던 거 다 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통치자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그런 사람은 또 다시 또 강대국한테 점령을 당해야지 신경을 쓰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불교 치료 중에서 현대적으로 자존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으면은 말이죠. 아까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자존감이 너무나 낮고 자부심이 낮으면은 자존심,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이제 잘났네 못났네 견주하고 돈 관계 뭐 조금 우쭐하고 그런 이제 이 자존심 싸움이 득세를 한다고. 머릿속에 자존심으로 꽉 차 있어 가지고 변질돼 가지고 낭패를 본단 말이야. 아, 이거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신경을 안 쓰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저 미국의 유명한 또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이제 프로이트하고 융이 이제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지만은 그 나중에 아주 자아 같은 거나 더 발전된 심리학의 그 대가들이 많잖아요.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하면 미국 사람일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자신을 존중해야 된다. 무조건. 아, 자기를 감싸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감싸주는 것은 외국에서 감싸주는 거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가 정직해야 된다고. 자기가 자신을 속이면은 자부심이 생기질 않아요. 아주 철칙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 변명을 해가지고 빠져나오려면 그건 참되고 강하고 제대로 된 무아도 안 되고 자아도 안 되고 엉터리가 이제 이게 하는 거기 그런 것이 이제 그 머리 수준 그 자체가 선진국이지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방역 조금 했다고 선진국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에 의존하고 그러면 벌써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은 기회를 잃은 민족이 우둔한, 사카모니 말씀대로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우둔한 민족이라 이 말이죠. 생각이 없는 수준이 낮은 국민의식.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망상을 버리고 자기 본래의 좋은 것에 먹칠하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깨어나라. 그런 거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행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건데 수행하는데 그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방해하는 요소가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자아가 너무나 삐뚤어지게 강하면은 그것이 방해가 되는데, 제대로 하면은 근래의 불교 학자들이 마찬가지로 제대로 참되고 강하고 참된 자아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부처라 이거야. 그렇게 변했어 이게. 초기에 석가모니는 이제 자아 자부심이랄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근데 이제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인도의 그 실상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격동기가 아니었던가. 그때는 뭐 소규모의 왕도 있고 왕끼리 막 싸우고 난리를 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이게 생로병사가 생기고 번뇌가 많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석가모니가 사상제하고 그런 것을 이제 깨닫고 연기 같은 거랄지 자아자부심이랄지, 자아자부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자아자부심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해탈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짤막하게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왜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것이 문제의식이라고. 특히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자꾸 부정적이냐 이게. 근데 세상 사는 거, 수렵시대에서부터서 문명국가라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그냥 외부에서 돈하고 이게 눈치 보고 이게 비교하는 것에 그냥 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 내부에 있는 행복을 깨달을 시간도 아니고 기회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나는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힘들까? 첫째, 사랑받고 존중받는 경험이 절대 부족하다. 시원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내 속성이 그렇다고 또. 그래서 이제 물질 문명이 너무나 많고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게 자존감, 서로 다투는 싸움지는 자존감과 결합을 해서 물질 문명하고, 그게 두 가지가 결합이 돼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 자존감이 상처를 많이 입고 이게 퇴보를 한 거야. 자존감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자존심이 너무나 세면은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에게 불친절하고 비난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자기 저평가를 자기가 많이 하는 거죠. 너무나 자기가 뭐 잘난다고 뭐 뽐내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래서 세 번째는 칭찬에 너무나 인색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다. 그래서 이 저자가 내한테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이제 불교 심리학에서 이 자존감을 올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게 감정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올려야 되는데, 올린다고 해서 불교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무아사성을 더 해를 끼친다든가 저해시키는 요소가 절대 아니다. 성공적이고 아주 활달한 자아의식을 또 해탈하는 그 경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자존감을 많이 올려줘야지 그게 필수 조건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게 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하고 불교 심리학하고는 대치가 안 되고, 얼뜻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서로 반대되는 이라고 노파심이 생기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그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5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57강은 아주 특별하게 한 강의를 지금 소비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자아 자부심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총론과 강론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특히 만성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자아 자부심의 능력이 굉장히 감소하고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 강의가 중요한 건데, 사실 일상생활을 하든지 또 우리 정신문화를 고양시키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그 두 가지의 바퀴 또는 톱니바퀴 같이 이게 항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는 우리가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국가의 앞날을 생각할 때는 또 의식계획 같은 거, 저 개인의 의식개혁 또는 이제 국가의 의식개혁이 됐든지 간에 상당히 좋은 개념을 설명하면 이제 이 두 톱니바퀴를 생각을 한다면은 스트레스가 한 톱니바퀴고 자아 자부심이 이제 두 번째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이제 원활하게 인생이나 국가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정신문화를 알기 쉽게 또 개통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탐구하고 연구하는데 굉장히 기묘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이제 간혹 우리 사회에서는 자아 자부심, 특히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에 대한 개념이나 과거의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집어넣는데 새로운 강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강의 중에서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자아 자부심에 대한 거, 그걸 이 한 강좌에 논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자존감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존감. 일반적으로 자존감이라는 이제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나는 자존감 대신에 자부심이라는 말을 더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 자부심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나로서는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존심 그러면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 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을 옹호하고 긍정적으로,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또 사랑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부심의 부자는 한문으로 이제 부담을 준다는 이제 부자라고요. 부담. 그러니까 자존감은 결과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좋다, 그렇게 결과만 제시하는 감이 있는 반면에, 같은 내용이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지만은 자부심은
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부담이 가는 이제 자부심.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나 자부심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생기기 이전에는 자아탐구를 먼저 해야지. 이게 하나 과정입니다. 자아를 먼저 깨닫든지 자아를 탐구하든지 자아를 이제 연마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도를 닦든지 간에 자아라는 탐구의 일종의 약간의 고통이죠.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는 거지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존감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정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초기부터서 자아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태동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부터서 자기가 자신을 깨달음이 됐든지 도를 닦든지 사랑을 무조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사랑을 그냥 뭐 자존감이라고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해서 자존감만 을 이야기를 하면은 결과만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이전 단계의 탐구 과정이 이게 완전히 무시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폐가 생깁니다. 이게 말이 잘 이게 정립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학 입시 시험이 됐든지 고등학교 무슨 시험이 됐든지 시험은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그 시험을 풀어내는 데서 과정을 더 중요시하지. 결과도 중요하죠. 정답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정답만 선다형으로 꼬집어 가지고 점수를 내는 것은 암기 교육입니다. 그건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만 그 답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결과만 가지고 그냥 공짜로 얻은 것 같이 나 사랑한다. 뭐 자존감만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결과만 따지니까 결국은 그 자부심의 진면목, 의, 그 생성되는 그 과정 메커니즘을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무시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헛다리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존감이나 자부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인 자아를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는 경우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며 이제 이 정신적인 소모, 이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암기 교육이 낭비 아닙니까? 그와가 마찬가지로 무조건 그냥 자존감 자부심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결과만 가지고 나 자부심이 있다 없다 자신을 해야겠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껍데기 가지고 그 진면목 알맹이의 어려움, 고통 그런 것을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자존감 자부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모가 애를 이제 출생시킬 때 얼마나 산모의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거의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뭐가 일이 되겠습니까? 특히 인문학계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신앙을 가지면서도 신앙을 진짜로 가지려면 구도를 해야 하고 탐구를 해야 하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무슨 계시를 받든지 자기 자신이 깨달아 가지고 진짜 신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가짜 스님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인생에서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정말 체험하고 그 고행을 거침으로써 거기에 희열이 있고 도를 닦는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정이나 그 전 단계가 없이는 결과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나 자부심이나 나는 동의어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주장하기를 자부심을 더 좋아하고, 자부심은 항상 무슨 부담이 되는, 자기가 자아를 깨우치고 정말 자존감이나 자부심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부자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나 관가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강의에 뭐라고 강의를 내가 했냐면은, 한일 관계, 국가 관계에 있어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한일 관계의 대결에 있어서 자존감 대결을 하자. 나는 자존감이나 자부심의 대결을 해보자. 겨뤄보자 이야. 일본 국민성하고 한국 국민성하고 그런 의미였지. 자존심 대결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존심이라는 것은 어떤 비교 대상이 항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뭐 옆집 애들은 뭐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항상 비교를 하면은 자기 비하가 되어버린다고요. 그 자기 자식을 자존심 상하게 자꾸 하면은 이게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진짜 자존감, 자부심이랄지 그런 강한 의지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자존감이나 자존심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 그 현재 진행형이죠. 이게 현재 진행형. 행복하다. 자존감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이 뿌듯하다. 뭐 그렇게 혼동을 해서 쓰면은 비교를 하는 현재 진행형의 그 낱말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부심이나 자아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자아가 여기에서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 단계가 자아 탐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쳐야지 결국은 변화가 되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 잘했다, 좌절이 돼서 나는 또 실패해서 이건 정말 속이 쓰라린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스트레스다. 사실 이 자아라는 것은 깨우치려고 하면은 그 자체의 과정이 조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에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만 저절로 떨어지면 먹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감을 이게 길러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다 숙성을 해가지고 먹는 것이, 그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감이 맛있는, 자기가 생산한 그 보람이 있고 뿌듯한 그런 것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자아 실현이라고 해서 그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쉽지, 그 진짜로 진심으로 자기 내면 탐구를 하면서 내부 성찰을 하면서 쓰라린 것도 있고, 자기가 비난받을 여러 가지 나쁜 생각도 있을 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사기꾼 같이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다 내가 그렇게 회개를 한다고, 바꿔치기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안 됐다고는 자기 머릿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자부심의 대결이 제일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자존심이 상하죠. 그런데 상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비교가 대상이 되는 거라고. 저기는 이제 우리는 피해자고 저는 가해자고 그런 관계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자존심 상해서 하루도 못 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존심의 대결하는 것은 하나의 현실적인 결과의 단어이지만은 나는 차라리 나중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 비교해서 더 강한 민족성이나 강한 국민성을 창출하느냐.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만 보더라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경제에서 일본 사람한테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근대화를 이룩했고 또 물건을 잘 만들고 차분하게 감정이 조금 억제를 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경제 대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뒤져 있지만 현재 앞으로 경제적인 힘을 기르려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속에 있는 실력을 다지는 것이 바로 자부심이며 자아탕구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또 좀 우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만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머리가 수준이 낮은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다 성공하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쓰라린 것을 다듬어 가면서 또 반성을 하면서 자기의 힘을 기른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적으로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능력을 발전시켜 가지고 다 사회에 좋은 이바지를 하고 있는 그런 성공자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좋은 인물들이 많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정말 인간답게 사는 그런 이제 행로인데, 인생의 행로인데, 그러니까 인생의 행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 자존감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항상 우리 인간사가 항상 행복하고 자기가 항상 사랑하고 그런 상황이 지속이 안 됩니다. 항상 살다 보면은 나쁜 거, 실패한 거,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그것을 다시 성찰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고 문답을 하고 그게 자아성찰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도 잘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해가지고 더 좋은 단계로 이런 거 안 되겠다고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는 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이렇게 됐는데 다운되고 있는데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포텐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에 있어서 무슨 병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온몸의 면역 체계나 모든 신경 그런 뇌조직이 항상 올바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인간 몸에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학에서는 우리는 이제 양의사들이 항상 전체적으로 자연 치료력을 무시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병을 고치다 보면은 이제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는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자연시력을 이렇게 올린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근데 그런 것을 양의사도 다 이해를 하고 그 전체적으로 이걸 발전시키고 그러려고 하면은 이 자아 과정을 거쳐야지 진짜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생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는 한일 간의 대결이라는 것은 자부심이나 현재 자존감, 자존심은 비교 대상이 되어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리는 비교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은 자부심이나 자부심이나 또는 자존감은 내부 성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정신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우리가 당한 것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식민 상태가 된 거고, 내부에서 우리가 뭐 당파 싸움이 많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싸우는 걸 좋아한다, 우리 자체적으로 의식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내부의 힘으로 우리가 더 높은 발전 단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 아니고 자부심 또는 자아 성찰로 해서 한 단계 변화시키고 한 단계 더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저번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한 게 자부심의 이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참 자랄지 허구적인 자, 왜곡된 자, 또는 변화 메커니즘에서 여기에서 변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본한테 뒤떨어져 있는 것을 자가성찰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경제적인 침략으로 해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이거 뭐 저기 의식 정치를 바짝 차리는 것은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은 바로 있다가 없어질 확률이 많아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외적인 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벌써 알잖아요. 왜라고 생각하냐면 외적인 요인 이것만 해서 경제적인 침략이 있을 때는 한국 사람 불매운동해도 조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할 것이나 내적인 자아끼리의 대화, 그러니까 자아성찰이죠.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힘과 힘을 기르는 거, 잠재력을 기르는 거, 경제적이 됐든지 또는 의식구조상으로 됐든지 간에 나는 의식을 더 월등하게 상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지난 강의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포텐셜이 우리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주위에 중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일본은 천황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게임이 될 수 없이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내부 성찰해서 자아를 탐구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의 힘을 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뛰쳐나가면은 주위의 강국의 핍박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발주할 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내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 한일 간의 자부심 대결과 자존심과 이거 구별을 못 한다고요. 그것만큼 이제 우리의 그 정치적인 능력이 낮다는 것을 지금까지 내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탐구하는 그 부정적인
그 노력, 스트레스가 됐더니 돌을 닦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뭐 사랑만 이제 뭐 하면은 그게 바로 자부심, 자존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변화가 쉽게 되고 이게 그래가지고 진짜 자아를 터득한 후에야만이 비로소 진짜 자부심, 자존감, 자아 자부심이 일어난다. 그게 일시적이 아니라 이건 지속성이 있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거 애들이 비교를 해서 자꾸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안 됩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잘 안 되고 항상 내적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아 자부심을 탐구해 가지고 그 전 단계, 그러니까 항상 과정을 중요시하고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결과가 이제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것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좀 강의를 좀 억양을 높여서 강의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